V6지만 120도의 벤트각을 가지고 있고 이 점화 시기가 V12랑 정확히 동일한 이 엔진의 레이아웃 덕분에 이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경주용차 중에서 소리가 가장 곱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로 타는 데는 이 미소가 절로 생겨나는 그런 머신입니다. 물론 하이브리드가 주는 약간 저속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토크, 양산형 GTB가 줬던, 그리고 전 영역대 RPM에 걸쳐서 차가 다재다능하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은 이 차에서 만나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레이스카는 그 특성상 계속해서 5000rpm 이상의 이 한계 영역들만을 쓰면서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쪽 부분에 완전 플랫한 토크의 느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정말 다루기가 편합니다. 이 중속 토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좀 어떻게 대변할 수 있냐면, 실제로 100km, 보통의 이런 GT 경주차들이라면 2단 기어로 돌아야 되는 이러한 코너를 이 차는 4단 기어로 돌아요. 실제로 이 WC에 나가고 있는 선수가 이 차를 베스트랩을 끊을 때 4단에 4000rpm 정도로 해당 코너를 지나갑니다. 보통 3단이나 2단으로 기어를 내릴 법도 한데, 이 차는 워낙 이 4000rpm에서 5000rpm 사이부터도 토크가 막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높은 기어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네, 이게 이 차의 어떤 강점이더라고요. 자, 생각보다 이 하중이동들이 많이 나오는 자동차거든요. 네, 이렇게 낮게 깔려 있지만 그 와중에 차의 피칭이나 롤링들을 아주 섬세하게 느낄 수 있고, 그거를 이용할 때, 하중이동을 잘 이용할 때 정말 엄청난 유호 모먼트가 만들어지면서 말도 안 되는 그립력으로 코너를 핥히고 나갑니다. 사실 그게 진짜 기술인 것 같아요. 약간 미드십이지만 급가속할 때는 앞부분에 이 그립이 살짝 가벼워진 느낌도 있는데, 고속 영역에서는 이 S덕트와 앞쪽에 있는 스플리터가 에어로 다이나믹으로 그거를 해결을 해주고 있거든요. 진짜 700마력의 이 어마어마한 출력이 차의 머리를 든다고 느끼는 거는 아주 타이트한 저속 코너에서 빠져나갈 때 외에는 사실상 전륜 그립은 언제나 남아도는 느낌들이 강하게 듭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인상적인 거는 이 엔진의 토크거든요. 이 엔진의 토크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없어진 만큼 저속에서 좀 터보 부스트가 차는데 오래 걸린다거나 뭐 이러한 어떤 그 마이너스가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이 RPM이 위에 평평하게 그려져 있는 4000rpm 이후 구간부터는 정말 플랫하게 토크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부스트가 차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들도 생각보다는 없어요. 자, 지금도. 그리고 진짜 이 차에서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부드러운 댐핑 세팅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정교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차를 최대한 풀어놨다는 거죠. 실제로 예상보다 훨씬 더 차는 롤과 피칭이 많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조종성에는 그 어떠한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700마력을 완전히 후륜으로만 보내고 있는 이 차의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진짜 이거는 숫자가 주는 어떤 그 정신적인 압박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GTB에 비해서 일단 가벼워진 이 체중의 어떤 부담, 네, 이런 것들도 진짜로 사뿐사뿐하게 느껴집니다. 이 차는 이제 1300kg대 중반밖에 몸무게가 나가지 않는 엄청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어마어마한 미케니컬 그립 때문에 차가 가벼워졌다기보다는 더 찐득찐득해진 느낌, 노면에 더 달라붙어 있는 느낌들에 더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 에어로의 장비들의 칭찬을 아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에어로 장비들이
얼마나 기능적으로 작동하는지 드라이버가 잘 느끼게끔 해주는 게 이번 이 296 챌린지의 가장 큰 개발 포인트였다고 그래요. 근데 다운포스가 강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차가 더 스테이블해집니다. 이 자연스럽게 다운포스가 올라가게 되면서 어떤 이 범피한 노면을 지날 때에도 생각보다 위아래로 흔들리는 양이 적어지고요. 정말 이 고속에서도 앞뒤의 다운포스의 밸런스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차가 분명히 저속일 때보다 조금 더 덜 불안해졌다 느끼면 그때가 바로 이 S덕트와 스플리터와 스완넥들이 엄청나게 웅장하게 이 다운포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브레이킹의 정말 이 초반 담력은 섬세하면서도 아주 쉽게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CCMR 플러스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 시스템은 너무나도 다루기가 편해졌어요. 너무나도 다루기가 편해요. 풀 브레이킹부터 정말 가벼운 브레이킹, 그리고 또 우리가 트레일링 브레이크를 위해서 브레이크를 줬다가 살짝 들어 올리는 그 모든 순간에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라는 거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좀 잘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 랩을 타면 브레이크는 분명히 지치긴 하겠지만 페달 감각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 거기에서 이제 약간 오히려 이질감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사실은 가상 페달 감각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럼에도 제가 N1 탈 때도 가장 힘들었던 게 ABS가 들어올 때의 어떤 그 피드백이 약하다는 거였는데, 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지만 ABS가 작동될 때의 그 어떤 한계 느낌들을, 피드백을 정말 잘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진짜로 부담 없이 브레이크 컨트롤하기 아주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Thank Thank you very much. See you later. 사실 지금 타이어를 교체하지도 않고 몇 세션째 계속 타고 있는데 진짜 그립 레벨이 좀 일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차가 지쳐간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없어요. 단순히 피칭이 아니라 이 앞쪽이 껐덕껐덕거리는 이 펌핑량을 줄여주고 완화시켜주고 일정하게 고속에서 차고를 좀 유지시켜주는 그 브레이킹이나 급가속 시에도 차고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게 그 공기의 힘을 비롯해서 이 앞쪽 차고를 좀 더 안정화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이어 걸리는 부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피조로 타이어는 60분을 주행해도 앞이랑 뒤랑 마모도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경기가 쭉 진행이 돼도 그립이 변화가 앞뒤 밸런스가 깨져서 핸들링이 언더나 오버로 바뀌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뉴트럴 밸런스가 시중일관 레이스 후반부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훨씬 더 덜 피로함을 느끼고 덜 긴장하고서 계속해서 좀 일정한 페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GT3에서 원래 페라리가 사용을 했다가 규정에서 금지해서 이거 너무 막강한 장치다 해서 쓰지 마 해가지고 지금 못 쓰고 있는 장비인데, 이 챌린지는 페라리가 정한 기술 규정대로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S덕트를 다시 살려냈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한 이 틈은 이 앞쪽에 있는 공기 공간 뒤쪽으로 얇게 S자 커브를 해서 바닥부터 끌어올라오는 덕트를 하나 추가적으로 마련을 하게 되었거든요. 측면에는 이제 19인치의 레이싱 휠과 오로지 이 296 챌린지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개발된 타이어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이번에 또 비밀병기죠. CCMR 플러스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 디스크가 카본 세라믹의 소재를 조금 더 바꿔서 기존의 챌린지 레이스에서 쓰던 디스크의 수명을 거의 한 3배 정도 늘렸대요. 여기서부터 또 다른 큰 변화가 시작이 되죠. 이 범퍼 부분에 이 윗부분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뒤쪽에 있는 저항을 줄여주는, 이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공기들을 최종적으로 흐름을 정리해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해주게 되고요. 이것까지 이용해서 이 디퓨저의 기류들을 좀 더 빠르게 좀 빨아낼 수 있는 이러한 형태까지 갖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는 완전 카본 덩어리로 되어 있는 스완넥, 이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 차는 꿈쩍도 안 해요. 정말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수백 킬로그램의 다운포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도 아마 괜찮을 정도의 정말 강성을 많이 확보한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엔진룸이 안에 다 들여다 보이는 형태의 메쉬 그릴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이로는 투비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견인구리, 그리고 또 하단부에는 아주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는
디퓨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GTB랑 이 윗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아래 언더 패널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어로 공력 장비들이 곳곳에 만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챌린지 레이스카는 어쨌든 좀 고급스럽게 호사스러운 어떤 GT카의 옵션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호사스럽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통풍 시트 이런 옵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스티어링 휠은 기존 488이랑 동일하고요. 시동 거는 방법은 배터리 올리고 이그니션 올려서 계기판이 부팅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됩니다. 페라리에 뛰어오르는 말 로고가 웅장하게 등장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로고가 나오게 된 다음에 계기판이 뜨게 되면 엔진 시동 버튼을 이용해서 엔진을 깨우면 됩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TC 레벨이랑 ABS 레벨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다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TC를 조정할 때 이걸 보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숫자를 보면서 조정하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로바로 보면서 주행 중에도 시선을 떼지 않고 네, 이 계기판으로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 그 중간중간에 랩 타임에 대한 비교, 타이어 공기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각종 온도,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정보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가시성이 좋게, 가독성이 좋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5천부터 거의 가장 최대 토크 영역을 쭉 쓸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어를 낮추지 않고 여기 그 GT 실제 드라이버들도 한 4,800rpm부터 그냥 높은 기어단으로 끌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기 쉽게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과 온도 같은 것도 다 별도로 표시가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진짜 시야가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필러와 이 롤케이지로 가려지는 사각지대는 최소화했다라는 것도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그 두 번째 세션을 탄 거를 텔레메트리 분석을 또 해주는 시간도 있대요. 이게 실제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 프로그램에 와서 페라리 챌린지를 배울 때에 하게 된 경험을 한번 좀 간접 체험을 대신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good. Very good. It was a great drive. Very good. Yeah? Bravo. Very good. 우리 최종 랩타임 측정한 시간이 끝났습니다. 미국의 F1이라고 불리는 인디카 시리즈의 인디 라이트에 나가고 있는 린지. So how was your ride? That was so much fun. This car is insane. There's a lot of horsepower, but it handles so smoothly. With the GT car, you wouldn't expect it to have so much downforce, but you are able to carry a lot of mid-corner speed. The cars are really alive. You know, you can actually feel the weight transition, right? Swirly. Yeah. With this type of car specifically, but it was so much fun. Okay. Incredible experience. With doing like a car versus an open wheel car, you know, you need to like place the weight on the front as you go. Yes, and then yourself in this case. Yeah. But first of all, you did a very good job. Not just the speed, but also the technique. It looks very nice. Basically, we can see from the speed trace Yes. that in some of the corners you are very aligned. There are mainly these two corners where you have a little bit of area to improve. Yeah. Especially on the entry of the corner. Also,
a little bit in this chicane, which is very tricky. Oh, that's tricky for me. That's very tricky. Yeah. Is I try to roll the speed into the corner, and I don't need any throttle, and then from here I can go on power. This one you do similar, and the exit is okay. You can just as you can see the speed, the middle exit, it's very similar. Yeah. But you can try and roll the speed a little bit more into the corner. Okay. What you do here, you brake a little bit too hard because some of the braking zone we arrive fast and we need a lot of pressure. But in some other corners like this one, you need a slightly softer braking application in order to roll the speed. But very good job because I think you drove well and you went fast also. Very good. Enjoy? Yes. Yeah. Yeah, I think I wish that I had a couple of more laps to go because I feel a bit more confident in cars, but just flying 2 laps is too short for me. And also the engine braking is a bit more. I stay in 4th. Okay. And you could try eventually 4th gear just to roll a little bit more speed. With this car, to be honest, is not a dramatic difference. Between 3rd and 1st? No, I mean not in specific 3rd to 4th, but in general, the RPM range is so wide that you could get away with lower RPM. So this is why in some of the corner we carry longer gears, just because you can more easily carry the speed. Okay. Good. Good. Thank you. It really had a good amount of torque on 3rd gear and 4th gear. Yeah. It's, I mean, 700 horsepower, it's same like our Le Mans winning hypercar. Your name is? Hello. Hello. So it's a great 안녕하세요. honor to be here. Sorry?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It's on your honor to passenger bring seat. you. Do I say correctly? 안녕하세요. Oh yes.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이세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모터스포츠에 올인하기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다 걸었어요. 만 14살 때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르망으로 이사를 와서 혼자 살았대요. 혼자 그때 살면서 계속 운전 연습을 하고 대회에 나가면서 포뮬러를 타고 그리고 또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면서 이쪽 지금 페라리 팩토리 드라이버까지 지금 들어온 선수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고요. Your age is now 24? 18. The 18. I dream. I wish I was 18. I'm 24. Actually, I turned 24 during the 24 hours of Le Mans this year. On Sunday. That's glorious. 자, 499P를 운전하고 있는 드라이버의 주행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 are doing just one lap? One cross the start finish and Okay. in 2 laps. All right. Ready? Yeah. 3, 2, 1. 출발! 피트에서 출발하자마자 오! 자, 저 TC가 개입할 때 깜빡깜빡 하는 모양이 보이고요. 와, 진짜 그립을 빡빡 긁어 쓰는 게 느껴집니다. 와, 마이크가 떨어져 나갔어. Okay. Yeah. Very impressive. You look like a smart university student, but you drive like a monster. 와, 나 트랙을 전부 다 빡빡 쓰면서 타고 있고요.
왼발 브레이킹 쓰지 않고. 자, 200, 110, 120, 30, 40, 250, 63. 자, ABS와 TCS가 계속해서 개입하면서 네, 힘대를 도와주고 있는데, 와, 이건 방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도와주고 있어요. 이 차에 들어가 있는 ABS 에보 시스템은 진짜 미쳤습니다. 와, 사이드오를 다 눌러버리는 느낌이야. Oh, I love this braking. This brake is amazing. Yeah. 아, 월드 클래스가 운전하는 건 이 정도군요. 와, 오늘 제대로 한 차입니다. 제대로 한 차예요, 진짜. 아, 한계가 없는데 밀어붙이는 느낌이야. You like? Yeah, I love that. I love that. This is the world-class driving. Thanks. This car is really truly great to drive. Wow. I hope you get more chances to drive in the future. Yeah, definitely. 네, 일단 앞으로 페라리의 이 내구 레이스에서도 계속해서 이세 이름이 나오게 될 거니까 또 아시안 선수로서 우리도 좀 눈여겨 이름을 좀 기억하고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글로벌 인재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How to say thank yo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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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세계 선수권에서 1등을 하는 선수거든요. WEC에서 1등을 한 드라이버인데 딱 3분의 시간이었지만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네요. 더 넓은 영역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영역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었습니다. 와, 네, 진짜 사이드 월을 다 눌러서 휠 림이 바닥에 닿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확실히 월드 클래스가 다르기는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